자, 이번 섹션에서는 수도 클래스 또는 수도 엘레멘트라는 게 뒤에 또 따라 나오는데요. 수도라는 게 붙은 그런 클래스와 엘레멘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도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수도 클래스는 우리가 링크의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액티브다, 비지티드다, 그리고 HO버다 할 때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을 줬었죠. 사실은 그게 바로 수도 클래스라고 부르는 문법이에요. 즉 엘레멘트의 어떤 특별한 상태를 지정할 때 이 수도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엘레멘트 위에 마우스가 얹어졌을 때의 상태, 그리고 방문되었던 상태, 방문된 적이 없던 그런 상태,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데 문법은 이래요. 콜론을 썼었죠. 셀렉터 다음에 콜론을 쓰고 그 수도 클래스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면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요 프로퍼티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앵커였던 거는 기억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했었으니까 한번 읽고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앵커는 앵커인데 그 방문된 적이 없는 상태. 앵커는 앵커인데 콜론 비지티드는 방문한 후의 상태. 콜론 H오버는 핸드오버라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놨을 때의 상태. 액티브는 그 클릭이 눌려졌을 때의 상태였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각기 다른 컬러나 다른 그런 그 스타일로 주었던 거를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도 클래스, 그러니까 수도라는 거는 뭐 가짜 또는 뭐 근사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그 수도 클래스랑 일반 그 클래스랑 함께 혼합돼서 결합된 형태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period 또는 A dot highlight 콜론 H 오버. 자, 이게 뭐냐면 앵커가 highlight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그 엘레멘트가 핸드오버,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빨간색으로 바꿔나는 거예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링크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얘는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어요. 자,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앵커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패러그래프 두 번째 거에도 또 다른 앵커가 지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앵커는 클래스를 하이라이트라고 줬어요. 그래서 A dot highlight라는 요 스타일은 얘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친구의 상태 중에 하나인 H오버가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그때 컬러를 RGB 컬러 컨비네이션 레드 FF0000 빨강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바뀌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결합돼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링크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수도 클래스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first child라는 수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first child라는 수도 클래스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자식이란 뜻인데 이런 first child라는 수도 클래스는요, 또 다른 요소에 대해서 첫 번째 자식인 요소를 지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 예에서는 셀렉터는 어떤 요소이든 간에 그 요소의 첫 번째 자식에 해당되는 패러그래프 요소를 지정한다. 자, 그 example로 나와 있는 요 그 셀렉터를 잘 읽어볼게요. P 콜론 first child. 자, 우리가 보통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P만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P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P. 그 중에 첫 번째란 뜻이에요, 사실은. 말이 first child지만 실제로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P가 전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그래프들 중에서 첫 번째 그거를 선택할 때 콜론 first child 하면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문장 안에. 그런데 첫 번째 것만 파래요. 우리가 클래스도 준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P 콜론 first child라는 요 그 수도 클래스를 썼기 때문에 컬러를 블루로 줘라 해서 이 친구만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파란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식은 어떨까요?
모든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이탈릭체를 나타낼 때 쓰는 I라는 태그죠. I 엘리멘트 요소를 선택해라.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면은 P 한 칸 띄고 I 콜론 first child죠. 자, 이건 순서대로 이게 번역해 나가는 건데 이 그 수도 클래스를 무시하고 한번 볼까요? P 한 칸 띄고 I는 뭡니까? 패러그래프의 자손들로 구성된 I죠. 디센던트죠. 이거 그 소위 그 컨비네이터였잖아요. 한 칸 띄는 거는. 그러니까 패러그래프 한번 볼까요? 패러그래프 안에 보니까 I라는 그 이탈릭체로 쓴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패러그래프 그 I가 두 개나 있네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패러그래프마다 그런 게 여러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그래프의 자손들에 속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된 I를 다 골라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first child,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요거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요거인 겁니다. 이 안에 I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우리가 그것이 색깔은 안 바뀌고, 당연히 I는 그 이탈릭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릭체로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써져 있죠. 근데 얘만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자손들 중에 first child, 즉 그 컨비네이터와 결합해서 이 수도 클래스를 사용한 한 예를 보여주고요.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첫 번째 것만 골라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자녀 P 요소들 중에서의 모든 I 요소 선택.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항상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P 콜론 first child 뭘까요?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이렇게 골라냈죠. 그 안에 있는 자손들을 골라낼 때 한 칸 띄고 I를 쓰면, 즉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모든 이탈릭체를 쓴 엘리멘트들을 골라낼 때 이런 문법을 쓰면 되죠. 자, 볼까요? 지금 보세요.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first child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고 거기에 한 칸 띄고 I니까 그 안에 속한 요 I 엘리멘트는 모두 다 요 블루 컬러로 그 색깔을 바꿔주라고 그랬죠. 자, 그것을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기 위해서 패러그래프 안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여러 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럼 걔가 다 바뀌어야죠. 그죠? 어차피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속한 거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자식들이 다 여기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팬으로, 즉 그 디센던트를 다 골라내지 말고 첫 번째 차일드만 골라내기 위해서 스팬으로 뒷부분을 이렇게 묶어주면, 그러면은 그 스팬으로 묶인 부분은 디센던트이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children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되죠. 그죠? 여기 앞에 있는 것들만 되고 스팬으로 둘러싸인 거는 손주니까 그 소위 자식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영향을 안 받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렇게 컴바인된 그러한 그 결합된 그 스타일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랭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수도 클래스도 있는데, 이건 랭귀지, 그 언어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특정 언어일 때는 좀 다른 포맷으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건데, 사실 그 특수한 언어 말고는 별로 그렇게 쓸모는 없어요.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데서는 특별한 기호가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정도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적인 수도 클래스는 다 다룬 겁니다. 즉 앵커의 경우에 쓰는 액티브, 비지티드, H오버, 그리고 링크 등 있고요. 여기 몇 가지 또 우리가 안 배운 것도 사실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수도 엘리멘트를 또 이번엔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도 엘리멘트는 수도 클래스하고 다른 점, 수도 클래스는 상태고요. 수도 엘리멘트는 특정한 부분을 어떤 위치를 잡아내는 겁니다. 특정한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따로 스타일하고 싶을 때 수도 엘레멘트라는 걸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분을 찾아내냐면 보통 첫 번째 문자나 첫 번째 줄 이런 거를 스타일하고 싶을 때, 그리고 어떤 내용 앞이나 내용 뒤에다가 어떤 특별한 내용을 넣고 싶을 때 쓰는 건데요. 예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문법은 이래요. 이젠 콜론이 아니라 더블 콜론을 씁니다. 그러면 수도 엘레멘트라고 불러요. 수도 엘레멘트를 주고서 셀렉터 다음에 요 더블 콜론 후에 어떤 프로퍼티를 밸류를 주면 이 프로퍼티는 특정한 그 부분에만 적용되는데, 이 특정한 부분이 보통 first line이거나 또는 first letter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일단 first line부터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첫 줄이에요. 첫 번째 줄. 보통 텍스트니까 대부분이 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HTML 문서 안에 주요 콘텐츠는요, 패러그래프로 둘러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P 더블 콜론 first line 하면은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에 해당되고요. 그 줄만 색깔을 빨강색으로,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루진 않았던 것 같은데 폰트 베리언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서 small caps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는 대문자인데 작은 크기로 활자를 표현한 대문자예요. 보면 압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 you can use the 이게 다 일반적으로는 소문자로 써 있죠. 첫 글자는 빼놓고. 근데 오른쪽 가서 보세요. 대문자로 다 쓰여 있어요. 근데 크기는 대소문자 크기를 구분하면서 쓰고 있죠. 좀 특이하게. 이런 걸 small caps라 그러고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 패러그래프 더블 콜론 first line의 요 붉은색과 요런 스몰 캡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브라우저의 크기가 달라지면 첫 번째 줄의 내용도 달라지죠. 그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줄만 이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도 엘레멘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만약에 패러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패러그래프를 요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패러그래프에도 당연히 첫 번째 줄이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은 이런 스타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첫 번째 줄보다는 first letter라는 수도 엘레멘트가 더 활용도는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소설책 같은 걸 사보면 첫 글자만 굉장히 큰 활자로 써가지고서 좀 멋스럽게 편집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책의 편집 방식을 흉내내기 위해서 만든 이런 수도 엘레멘트인데요. 더블 콜론 다음에 first letter 쓰면 그 요소의 첫 번째 문자, letter예요. 거기다가만 주는 겁니다. 즉 P 더블 콜론 first letter 하면, 그리고 FF0000니까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이런 폰트 사이즈도 줄 수 있다 그랬죠. XX 라지, 말 그대로 더블 X 라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번 큰 거예요. 그냥 라지보다, 그냥 X 라지보다도 더 큰 거죠. 이거는 숫자로 줘도 되고 이런 의미론적으로 줘도 되는데,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패러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인 패러그래프예요. 그죠? 그런데 Y자라는 요 문자 하나만 크게 돼 있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돼 있죠. 가서 볼까요? P first letter, 컬러는 빨강색, 폰트 사이즈는 XX 라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패러그래프를 하나 이 뒤에다가 더 쓰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물론 색깔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사이즈도 우리가 원하면 60 픽셀 좀 더 크게, 우리가 아주 크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도 클래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 엘레멘트도 일반적인 클래스와 혼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즉 p intro 더블 콜론 first letter. 자, 이 해석하는 방법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오면 되죠. 패러그래프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인트로로 돼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자만 골라서 색깔과 크기를 이렇게 바꿔라,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패러그래프라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 패러그래프가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 줄에도 있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문자만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클래스 이퀄 인트로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야지만 요 스타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많이 활용될 만한 문장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보통 그냥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에디팅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만약에 수도 엘리멘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 영향을 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first letter와 first line에는 그 공통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줄 안에 첫 번째 문자가 포함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두 개를 다 하면은 과연 어느 그 스타일이 적용될까? 그 스타일에서는 항상 캐스케이드 스타일실의 기본 규칙이 그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게 적용이 돼요. 즉 first line에는 이게 다 적용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문자는 더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문자에는 그 예외적으로 요 색깔이 아니라 여기서는 파란색이고 여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 적용되는 거고 크기도 요걸로 적용될 겁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first line을 수도 엘리멘트로 파란색으로 스몰 캡스로 쓰라 그랬더니 그렇게 썼어요. 그런 다음에 first letter는 첫 번째 글자만 또 그 더 구체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문자만 빨강색으로 쓰고요. XS, XX 라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수도 엘리멘트의 first 그 line과 first letter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 before와 after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수도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때에 쓰이는 건데 말 그대로 뭐뭐 앞이라는 뜻이에요. 즉 H1 더블 콜론 before 하면은 H1 엘리멘트의 앞이라는 건 뭐냐면 H1 엘리멘트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바로 앞을 얘기하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스타일, 여기서는 보통 무슨 내용을 넣을 때 많이 씁니다. 앞에 넣어야 되니까요. 그 H1 엘리멘트의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앞이라는 거는 위치만 지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할 거냐, 무엇을 넣을 때 쓰는 겁니다. 컨텐트 콜론 URL 괄호 열고 닫고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썼던 방식이죠. 그 파일 이름을 그 URL과 함께 주소와 함께 여기 써주면 URL 그 괄호에다 써주면 그 그림이 H1 엘리멘트 앞에 놓여집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면 This is a heading, This is a heading 모든 H1 엘리멘트에 H1 자체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 요 스마일이라는 그림이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H1 before 한 다음에 컨텐츠를 그 URL로 파일 이름을 써준 겁니다. 만약에 그 다른 서버에 있는 거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HTTP부터 시작해서 다 써줘야겠죠. 어쨌든 before. 그러면 after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H1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넣고 싶을 때 물론 뒤에 넣는 일은 드물겠지만 지금 그림이 좀 어색한 그림이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그 챕터를 시작할 때 어떤 그럴싸한 그 기호를 그 앞에 써주고 싶을 때 이것을 쓰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섹션 제목이나 챕터라고 이렇게 그 멋스러진 그런 같은 거를 앞에 넣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즉 H1 더블 콜론 before 그리고 after 그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있었죠. 참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션 수도 엘리멘트의 셀렉션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된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마크를 하면서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을 하죠. 이게 바로 선택된 거, 셀렉트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셀렉트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배경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활자색은 흰색으로 바뀌죠. 이게 바로 그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수도 엘리멘트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셀렉트 했을 때 사용자가 셀렉트하면 브라우저는 이와 같은 배경색은 파란색으로 그 글자는 그 흰색으로 바꿔라 라고 안에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수도 엘리멘트 셀렉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더블 콜론 셀렉션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스타일을 적용하면 글씨는 빨강색으로, 백그라운드 배경색은 옐로우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선택할 때 이제 달라지죠. 그죠? 좀 더 그 페이지의 그 페이지 스피시픽한 이런 그 셀렉션 스타일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더블 콜론 셀렉션 그리고 컬러 레드 백그라운드 옐로우. 여기서 뭐 하나 좀 추가된 거에는 왜 그러냐면 이 문법이 조금 달라요. 그 파이어폭스라는 그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적용된다는 거, 그거 하나 정도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일단 크롬 기준으로 하니까 크롬 기준에서는 그냥 더블 콜론 셀렉션 하면은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색깔과 배경. 자, 그래서 수도 엘레멘트가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다 해봤어요 지금요. before, after는 엘레멘트 앞뒤에 무언가를 그 컨텐츠를 넣을 때 쓰는 거고요. first letter, first line, selection. 방금 전에 예제까지 다 한번 살펴보았죠.